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주 재밌는 책을 소개하는 데이지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총 3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2권의 소설 그리고 1권의 에세이였는데 이 2권의 소설 때문에 정신이 현실 그리고 환상 사이에서 길을 잃는 한 주였습니다. 얼른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얼음나무숲입니다. 한국 현대 판타지 소설의 대가라고 불리는 하지은 작가님. 저 이번에 처음 알았잖아요. 참고로 이 책은 오랫동안 절판되어서 5배 이상의 가격으로 중고거래되었다가 황금가지에서 재출판한 책입니다. 책 리뷰에서 계속 나오는 키워드가 눈물, 황홀. 저도 읽으며 눈물 또르륵. 궁금하시죠? 이 이야기는 1600년대 에단이라는 가상의 도시에서 펼쳐집니다. 에단은 원래 눈이 덮인 황무지였는데요. 300년 전 음악가인 익세 듀드로와 제자들이 이 땅에 정착하여 음악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이 도시는 음악의 신 모토벤의 성지이자 음악가들의 고향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에단의 사람들은 귀족 그리고 평민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들이 즐기는 음악 또한 이 계급에 따라 다릅니다. 귀족들과 저명한 마에스트로들은 마르틴 음악을 하고 마르틴 음악가들은 마르티노라고 불립니다. 하층민과 거리의 음악가들은 파스그란이라는 음악을 하고 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파스그라노라고 불립니다. 재능 있는 마르티노 꿈나무들은 에단 음악원에서 고급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는데요. 귀족 가문의 10살 소년 고요드 모르페는 피아노를 연주하며 이 에덴 음악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진급 시험으로 파트너를 찾아서 이중주를 연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고요, 내가 작곡한 소나타야. 너가 피아노 파트를 맡아줬으면 해. 어둡고 날카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또래 학생 아나토의 바이엘이 말을 걸어옵니다. 이 바이엘은 출신은 평민이나 에단에서 가장 핫한 바이올린 신동입니다. 소심하고 조용히 생활하던 고요는 너무 놀랐어요. 이 바이엘이 대체 나를 왜? 고요는 얼떨결에 그 악보를 받고 방에 가서 연주해봅니다. 마지막 화음을 눌렀을 때 나는 온몸을 타고 흐르는 전율을 느끼며 눈물을 떨어뜨렸다. 다음날 벅찬 마음으로 바엘을 찾아가서 할게, 같이 맞춰봐 라고 말하나 바엘은 노려보면서 차갑게 대꾸합니다. 난 맞춰보는 일 따윈 하지 않아. 시험일에 연주할 거야. 그리고 시험날이 다가왔는데요. 바엘의 바이올린 독주 같았습니다. 고요는 마상을 입죠. 난 너의 들러리가 아니야. 그렇게 고요가 등을 돌렸으나 머릿속에서는 바엘의 바이올린 음색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렇게 고요는 시기 질투하며 바엘과 어울리다가 그의 천재성에 놀라고 마침내 존경하게 되는데요.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 사람의 음악은 영원할 것이라는 걸. 어느 날 고요와 바엘은 음악가들이 모두 바라는 꿈의 전당 카논홀에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연주회가 끝난 후 관중은 미처 환호하는데 바엘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이후 고요가 물어보니 아무리 찾아봐도 한 사람이 없었어. 내 곡을 이해해줄 사람, 내가 말하는 말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사람, 진정으로 나의 음악을 들어줄 사람, 그곳에도 없었어. 나는 오직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연주하고 있는데. 이날 이후로 우리의 순수한 고요는 한 가지 꿈이 생깁니다. 그의 단 하나의 청중이 되는 것. 그 후 고요는 바엘의 음악을 순수히 사랑하며 그의 연주를 들을 때마다 울어댑니다. 이렇게 이들은 시간이 흘러서 16살이 되어 음악원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설적인 악기 제작자 제이 카논의 악기 경매가 열립니다. 이 악기 중 여명이라는 바이올린이 있는데요. 여명은 연주자를 죽게 만든다는 불길한 전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천재 연주자 바엘은 이 여명을 갖게 되고 연주를 하였으나 죽지 않았습니다. 바엘 자체가 살아있는 전설이 된 건데요. 그러나 음운 가득한 살인사건이 연달아 일어납니다. 그 후로 일어나는 이 가상 음악 도시의 미스테리한 사건 이야기입니다. 스릴러적인 요소, 반전, 미스테리 이것도 다 즐거운데 이 책의 핵심은 여러분 나는 분명 텍스트를 읽고 있는데 음악이 귀에서 막 들려요. 책을 읽는 내내 황홀한 선율이 귀에 끊임없이 들립니다. 바엘의 음악을 들을 때마다 눈물을 또르르 흘리는 고요처럼 저의 영혼도 빼앗긴 느낌이랄까요? 읽으면서 계속 고요, 바엘 중얼거리게 됩니다. 참고로 저는 음악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미쳤다. 아름다운 음악, 판타지, 미스테리 이 세 개가 아름답게 결합된 소설. 이 책이 꽤 두꺼운데 저는 전자책으로 읽어서 그런지 그냥 끊임없이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정신을 놓고 읽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은 작가님의 다른 작품들도 밀리의 서재에 또 있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읽고 또 여러분께 영입해보겠습니다. 이 책은 그냥 읽으세요. 미쳤다. 다음 책은 오랜만에 고전 까뮤의 페스트입니다. 코로나 시대에서 모두가 읽어야 할 책 1위 이런 문구를 제가 종종 보았던 것 같아요. 코로나, 지구 전체로 보았을 때 3년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세계 인구 10%가 감염됐고 7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공포는 이 코로나 그리고 또 미래에 있을 질병 때문에 밥벌이와 연결된 일상을 영위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 그리고 내가 감염되어서 누군가의 건강, 더 나아가 생명을 해치면 어떡하지? 이 공포의 힘이 매우 컸던 것 같아요. 때때로 미흡했던 정부의 정책, 그리고 감염되면 너 탓 하는 회사의 방침이 너무 아쉽고 미웠어요. 물론 그들 모두 각자의 사정이 있었겠지만 저는 그저 감염 수치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연대 책임을 온몸으로 지탱해야 하는 총알바지가 된 것 같고 회사에서는 내 건강보다는 내 아웃풋을 중시한다는 느낌의 중세시대의 일꾼이 된 느낌이었어요. 이 모든 위험과 위험 부담을 그저 개인에게 전부 일임한 것 같았죠. 또렷한 분노의 대상 없이 나를 조금씩 갉아먹는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 마음에 역병에 대한 책을 읽으면 무력함에 그마저도 없는 힘까지 다 잃어버릴 것 같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2023년 초 팬데믹이 종료되며 민음사 북클럽이 열렸습니다. 그때 이 책을 받았고 1년 넘게 소장은 하나 읽지 않은 상태로 두다가 곧 있으면 민음사 북클럽이 연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작년에 받은 책을 읽어야 올해 북클럽을 가입할 자격이 있지 않을까? 그런 당위성, 그리고 새로운 책을 갖고 싶다는 욕구가 너무 커서 드디어 읽었습니다. 이야기의 서막은요, 알제리아의 오란 도시에서 쥐가 피를 토하며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슬금슬금 패스트 역병을 의심하나 정부는 괜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괜찮다, 다 통제 중이다. 안일하게 행동하다가 사람들까지 너무 많이 사망하다 보니 결국 도시를 폐쇄하게 됩니다. 이 팬데믹 사태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누군가는 밀수를 해서 큰 돈을 벌고 어떻게든 도시를 탈출하려는 사람도 있고 삶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찾기 위해 재산을 탕진하며 사치를 부리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신의 형벌이다 외치는 신부도 있고 느리고 무능한 정부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 타루라는 인물은 자원봉사대를 꾸리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관리들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상상력입니다. 그들에겐 결코 이 재앙의 규모를 맞설 만한 능력이 없어요. 만약 그들이 하는 대로 맡겨두었다가는 그들은 결국 손들고 말 거예요. 우리도 함께 죽겠죠. 마지막으로 패스트라는 추상적인 적과 투쟁하는 사람들을 담았습니다. 타로에게 누군가 묻습니다. 뭐 때문에 이런 일에 발벗고 나서지요? 나도 모르죠. 아마 나의 윤리관 때문인가 봐요. 어떤 윤리관이죠?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 책 중간중간 평범한 시민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항상 나보다 더 부자유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무렵에 품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을 요약하는 표현이었다. 저의 우주먼지같이 작은 존재감을 다시 깨닫고 코로나 이후 비대해졌던 자아를 콧방귀 끼며 힘껏 축소시켰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공포, 그리고 나만 생각하는 인간성에 개탄하며 역병의 시대를 더 큰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만 생각하는 이 마음도 패스트이고 이 패스트가 모여서 세상에 슬프고 아픈 역사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나 어떡하면 좋지. 좀 무겁고 이지 리딩 할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그래도 고전 이래서 읽네 힘껏 수긍할 수 있었고 카뮤의 이방인을 즐기셨던 분이라면 저처럼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이 큼직한 플롯이 없어서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스토리가 우선 재밌어야 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슷한 감상도 얻고 몰입하여 읽을 수 있는 책 한 권을 추천드릴게요. 별 5개. 편혜영 작가님의 재와 빨강입니다. 배경을 빠르게 소개해드리자면 제약회사를 다니고 있는 주인공은 시국에 있는 본사로 파견됩니다. 시국 입국 후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숙소에서 근무일을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초조한 이유는 이 주인공이 시국을 입국했을 당시 감기와 유사한 전염병이 이 시국에 퍼졌고 사회 전체가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쓰레기투성이고 소독차만 내내 돌아다닙니다. 주인공은 회사로부터도 아무 연락을 받지 못해서 그저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문득 떠나온 집에 가둬놓고 온 본인의 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동창에게 연락이 닿아 개를 부탁하는데요. 이 동창이 집에 가보니 주인공의 전처 그리고 개가 주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혼란스러워진 주인공은 출국 전의 기억을 되살려보는데요. 술을 분명 진탕 마시고 미련 가득한 전 부인을 만났고 그 후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 손을 보니 이상한 멍이 져 있습니다. 내가 범인인가? 본인이 유력한 용의자라는 사실에 스스로 당혹스러워하고 있는데 누군가 숙소 문을 똑똑 노크합니다. 깜짝 놀란 주인공은 창밖 쓰레기 더미로 몸을 날립니다. 그러면서 이 소설이 시작됩니다. 팬데믹 이방 도시에서 펼쳐지는 스릴러. 이 책 또한 코로나 훨씬 이전에 쓰인 책이거든요. 이 책 읽고 편혜영 작가님의 짱팬이 되었다는. 네, 여러분, 마지막 책입니다. 이연님이 쓰신 모든 멋진 일에는 두려움이 따른다. 유튜버 이연님의 세 번째 책인데요. 이연님은 그림을 그리면서 단단한 삶의 태도를 목소리로 들려주는 유튜버입니다. 취미 부자인 제가 한때 그림에 또 푹 빠져서 이연님을 알게 되었고 그 후 팬심으로 이연님의 모든 책을 다 읽었는데요. 이번 책은 창작에 대한 그림 에세이입니다. 이렇게 글들과 그림이 실려 있어요. 일상에서 요리를 만들고 옷을 매치해보고 여행 코스를 짠다거나 SNS를 운영하고 저희 모두 어떤 측면에서는 창작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또한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제품을 만든 창작자이죠. 그래서 저에게 필요한 마음을 주는 책들을 주기적으로 읽는데요. 이연님처럼 성실하게 창작하는 사람들의 책을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창작에 대한 책을 소개해보자면 김초엽 작가님의 SF 글쓰기를 다룬 책과 우연들, 정혜윤 PD님의 아무튼 메모, 그리고 요조님의 실패를 사랑하는 직업, 요 세 권 별 5개. 이 책으로 돌아가서 가장 좋았던 내용을 소개하자면 이연님은 어렸을 때부터 그림이라는 한 우물만 주구장창 팠었는데요. 계속 파다가 그 우물에 너무 깊게 갇혀버린 거죠. 절망 끝에 우물 밖으로 나와 다른 땅을 파보기 시작합니다. 글쓰기, 말하기, 디자인 등등. 그렇게 여러 땅을 파면서 이연님의 굴은 점차 넓어지는데요. 나는 창작의 땅에서 삽질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 모든 것은 나중에 땅굴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면 내가 판 굴이 다채로워진다. 다들 그 굴이 만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땅 파기를 망설여 한다. 이것저것 파면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땅속에 보물이 없으면 어떡하지? 전부 들쑤시다 나이만 들면 어떻게 등등. 여러 땅을 파보니 파본 게 후회되는 굴은 없었다. 개미굴처럼 언젠가는 모든 땅이 만난다. 땅굴 모양이 당신이 살아온 삶의 모양이다. 삽질을 즐기자. 정말 시도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두려워서 행동하기를 꺼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삽질하자. 그리고 사실 내가 아무리 삽질해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다. 삽질할 용기를 얻었고 그리고 일기 쓰기의 중요성이 계속 나오거든요. 제가 플래너는 쓰는데 그냥 생각을 다 글로 쓰는 일기를 써본 적이 거의 없어요. 없어. 그래서 한번 해볼까? 나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저와 대화를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자아가 저는 아주 작아요. 딱히 이렇게 궁금하지도 않고 제가 그래서 매우 단순하고 스트레스도 없는 성향이고 둥글둥글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얕아 보일 수 있고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거를 조금 시간이 흘러 깨달을 수도 있고 여러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가 되었든 한번 나와의 대화를 해볼까? 다음에는 일기 쓰기에 대한 책을 한번 도전해볼까 합니다. 일기 쓰시는 분들 계시나요? 궁금해요. 첫 번째 책인 메일을 헤엄치는 법은 밀리의 서재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책을 이렇게 지난 한 주 동안 총 3권을 읽었고요. 이 책과 함께 연결해서 읽거나 대안으로 읽을 수 있는 책들도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의 가장 큰 획득은 하지은 작가님. 즐거운 독서 되시고 전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길 고대하겠습니다.